안녕하세요. 토크 브런치의 최은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토크 브런치라는 그 이름을 정하면서 느꼈던 건 참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런 정말 이렇게 친구와 같이 아침에 브런치 먹는 그런 기분으로 수다나 떨어볼까 하고 만든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옷도 상당히 편안하게 집에서 늘 입던 옷 뭐 이런 걸 입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했나 봐요.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옷은 집에서 한 며칠 입다가 갖고 온 옷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미처 발견 못했던 밥풀이 이렇게 떡 하나 묻어있고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요. 예, 저희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 고양이 털도 막 엄청 묻어있고 막 그러네요. 예. 아무튼 자세히는 보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우리 동네에는 코끼리가 살아요 라는 책입니다. 예. 코끼리 너무 귀엽죠. 여기 나오는 코끼리는 진짜 굉장히 상당히 사랑스러운 그런 코끼리가 나와요. 싱크베이 웅진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리고 글과 그림은요 크리스티나 본이라는 작가와 그리고 칼라 이루스타라는 작가가 그렸습니다. 장지영이라는 분이 옮긴 책이에요. 이 책은 보면 이 코끼리가 어느 날 동네에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끼리가 사람들을 막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의논하게 되고 코끼리가 그 동네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또 하나의 반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중간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코끼리는 느릿느릿 호수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영 금지 푯말을 지나쳐서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름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따뜻하고 포근한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이름은 봄날이 좋겠어요. 참 귀엽게 생긴 그런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때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이 뒷얘기가 또 이 봄날이 겪어가는 어떤 뭐랄까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책 끝까지 다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 책을 갖고 온 이유는 이 책 내용도 상당히 좋았고 그림도 예뻤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좀 뭐랄까 내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다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생각이 나서 갖고 왔어요. 제주도의 관광이나 아니면 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게 되면 이런 코끼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특히나 관광지에서의 코끼리들은 그들이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좀 서커스처럼 막 부리기도 하고 이런 걸 막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코끼리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서 돈다든지 아니면 두 발로 서서 이렇게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막 박수치고 열광하고 그 서커스를 막 좋아하잖아요. 저도 저희 아이와 함께 그리고 아이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 며칠 있었나? 3박 4일 있었나? 그렇게 있었던 4박 5일이었나? 그렇게 있었던 와중에 한 코스가 이런 코끼리의 어떤 서커스를 보는 코스였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코끼리를 보여줘야지 이러면서 그 아이들과 엄마들과 함께 갔었죠. 가서 무척 신기했죠. 왜냐하면 코끼리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동물원에 가더라도 우리가 코끼리를 이렇게 만져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서커스 하는 곳에 가면은 코끼리를 직접 만질 수도 있게 해주고 코끼리한테 음식도 주고 코끼리가 막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발로 서서 걷는다던가 얘네들이 막 어디 들어가서 뒹굴다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길 꼭 가야겠다 싶어서 갔다 왔죠. 가서
물론 아이들도 뭐 상당히 좋아했었죠. 신기했었고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특히나 코끼리를 만지게 하는 그 타임이 되니까 엄마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 아이들이 가서 코끼리를 만지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으로 우와 가가지고 애들이 전부 코끼리를 만질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렇게 왔어요. 재밌게 그때 당시는. 근데 왔는데 오고 나서 제가 한참 있다가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이 코끼리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냥 떡하니 나타난 코끼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코끼리도 서커스단에 있다가 뛰쳐나온 코끼리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코끼리가 또 그 어떤 마을에 도망을 와가지고 그 마을에 정착을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인 건데 이걸 보면서 느꼈죠. 물론 뭐 제가 그렇게 뭐 자연 동물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좀 있긴 했고 또 그런 곳에 있는 동물들이 그렇게 대단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보여주는 것 자체가 참 재미는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기억에 남았고요. 근데 와서 이 책을 다시 보니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가서 아이한테 코끼리를 만지라고 그러고 그걸 막 못 보여줘서 안달이었고 그걸 보고 막 박수치고 좋아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후회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책이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민낯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어서 반성의 의미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뭐 돌고래 쇼를 보러 가서도 그 돌고래가 쇼하는 모습에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지 얘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와가지고 얘가 어떤 식으로 조연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즐기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끼리가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생각을 했죠. 제가 뭐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동물 쇼를 아이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다. 뭐 이게 어떤 극단적인 방법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라도 아이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지금까지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돌고래 쇼 보러 가자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었고요. 그래도 아쿠아리움은 가게 되더라고요. 거기 애들은 그래도 자유롭게 다니면서 먹잖아요. 먹이도 먹고 그쵸.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죄의식을 갖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쇼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만 동물들의 어떤 권리,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 안 가지고 싶은 게 인간 심리이긴 한데 그런데 관심을 가져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코끼리까지는 아니어도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뭐 그런 입장에서는 좀 더 동물들의 권리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오늘 너무나 굉장히 모범적인 방송을 하게 되네요. 네, 아무튼 가끔 이런 맛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생각들 하게 만드는 책이었기 때문에요. 주변에 그런 책들 좀 더 있으면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아이랑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생각이 드시고 시간이 난다면은 제 영상 같이 아이와 함께 보시고 이 책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네, 다음에도 좋은 책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